보고 우선은 제목이 폭포네. 요건 폭포라고 한다면 이제 자연물이잖아. 그지? 그러면 밑에 이 작품을 꼭 읽어보시면 폭포가 갖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 폭포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나 보네. 이걸 통해서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시켰으니까 이 폭포 여러 가지 이미지는 요걸 드러낸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 갔지? 예.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는 그런 대상인 거야. 그런 의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인물일까? 그렇지. 소시민적 지식인 또는 뭐 나약한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폭포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성격이 주지적, 그 다음에 관념적, 상징적, 참여적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관념, 고매한 정신 요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다음 폭포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여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지적이라는 것의 반대는 주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주정적. 그래서 여기 정서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적 반응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보통 어떤 현실 속에서 작가만이 하는 신비적 체험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지? 신비적 체험. 이 신비적 체험이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일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런데 이 대상,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나 어떤 대상을 통해 정서적인 걸 느끼게 되거든? 됐지? 근데 그게 정서적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성적이고 지적 반응으로 넘어가는 거야. 됐니? 그런 시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지시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이해 가나요? 네. 그 다음 주제는 아까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 삶의 태도. 됐지? 특징은 좀 이따 이제 본문 하고 나서 읽을 거고, 폭포에 투영된 시인의 의지와 정신, 폭포에 투영이 된 시인의 의지와 정신. 뒤집어 읽으면 시인의 의지와 정신을 폭포에다 뭐했다? 투영했다. 그러니까 폭포에는 바로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이 형상화되어 있겠죠. 됐지? 그런 시인의 의지와 정신인 그 관념적인 것들이 자연물을 통해 구체화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그냥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보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 다음 힘차고 거센 속성이면서 규정할 수 없는 건 어떤 자유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계절과 주해를 가리지 않으니까 변함없이 지속된다. 고든 소리를 내는 거니까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그걸 맞서고 진실된 정의로운 속성을 드러내야 되고, 번개와 같이 강렬하고 힘차게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나타내지. 옆에 참고해놓고, 최승호의 북어 같은 시. 뭐 김수영의 나머지 시들도 뭐 그런 느낌들이 있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런 시들. 그래서 관련 있는 시들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너희들 시험 볼 때 이제 뭔가 타입, 그죠? 어택을 좀 주려면 시가 긴 게 있어. 막 이런 걸 드러내는. 이해 갔지? 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막 이런 거 있거든. 시 엄청 길어요. 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의 시인데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도 시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들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시를 미리 감상해 놓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야. 됐지?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시를 한번 읽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요 시는 약간 구조적으로 잘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자. 자, 그럼 봅시다. 신기하게 잘 안 지워지지? 자, 그거 보자. 폭포는 요게 대상이지.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다 연결해 줄 테니까 이걸 A라고 합시다. 무색은 기색 없이가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B라고 합시다. 그래서 폭포는 주어 고등 절벽을 떨어진다. 대신에 무서운 기색도 없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폭포가 고등 절벽을 떨어지는 건 폭포의 모습을 형상한 거죠. 기존 폭포의 모습이야, 떨어지는 모습. 됐지? 고든 절벽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시각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됐지? 폭포가 떨어지면 당연히 뭐는 나오겠어? 청각적인 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 이건 이제 학교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지? 자, 옛날 EBS 얘기를 한번 잠깐 해줄게. 옛날 EBS에 이런 게 있었어. 대축볼 붉은 골에 밤은어이 떨어지며,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쫙 있단 말이야. 나무가 이렇게 쭉 밤나무야. 밤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시각이야, 청각이야? 넌 시각으로 많이 잡겠지, 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밤이 딱 떨어졌을 때 위치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건 모두 가능하다. 그래, 청각도 가능하다는 것이 EBS의 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각이라는 부분은 뭐 누구나 다 100% 인정을 한다고 치자. 청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어, 없어? 공감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것도 인정을 해주셔야 돼. 됐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서도 학교에서는 그냥 시각만 맞다고 해라, 요렇게 했던 학교들이 있는데 좀 그렇지, 그지? 뭐 다양성을 인정한다, 뭐 다원성, 다양성 이런 걸 인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뭐 납득이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좀 봐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폭포는 고든 절벽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고, 됐지? 떨어진다 1차의 표면으로 바로 나타나니까, 그지?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것도 보시면 청각도 당연할 수 있겠다. 이해 갔지?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렇다고 모든 감각이 그 단어가 내재하고 있는 모든 감각을 다 끄집어내라는 건 아니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EBS의 관점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이런 식의 사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지 그건 너희가 판단 한번 해보시고.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하강적 이미지죠.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라고 무조건 부정은 아니야. 이해 갔나요? 하강적 이미지라고 무조건 부정은 아니고 상승적 이미지라고 무조건 긍정은 아니야. 맥락으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럼 폭포는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데 고든 절벽입니다.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대. 자, 규정할 수 없는이니까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야. 그럼 규정하는 거는 A. 규정할 수 없는 건 B. 됐니? 그래서 규정이라는 거 밑에 써 있지만 자유의 이미지, 그 다음에 좀 밑에 아까 뭐 써 있었죠? 어디가 썼죠? 여기. 그지? 힘차고 거센 속성도 된다는 거야. 됐죠?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건 쫙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자, 그럼 봐. 아까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지. 없어야 되는 게 A야, B야? B지. 그지? 그럼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게 뭐야? A가 되는 거지. 자, 이 시가 폭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기, 요걸 드러낸다면 위에 나와 있는 무서운 기색이라는 것은
글쓴이가 말하는 것과는 대조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무서운 기색이라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일 거고, 용기를 지니는 것은 화자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 있게 보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 무엇이라는 단어 있죠. 무엇. 됐죠? 요 무엇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됐나요? 네,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건 바로 현실적 효용이나 세속적 욕망을 가리켜. 어쩌면 이 무엇이라는 것은 욕망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것과 관련이 있겠지. 근데 그것 개인적인 것과 관련 없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측면과 관련 있는 일을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이해 가나요?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그래서 위의 것이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회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요소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옆에 참고해 주시고요. 264의 교목. 지우개 여기 커졌어. 264의 교목. 거기에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요렇게.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이렇게 나오는 시. 오케이? 그래서 264의 교목에 이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 봄 있죠, 봄. 됐지? 이 봄이 바로 요거랑 관련이 있어. 요렇게. 얘는 부정이 되겠지. 그죠? 봄도 꽃피지 말아라. 여기는 뒤에까지 꽃피지 말아라. 그까지가 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봄도 꽃피지 말아라. 이렇게. 됐습니까? 봄 자체에다 치지 말고 쏘리 꽃까지. 됐죠? 꽃이 피지 말아라. 봄의 꽃이 개인적인 욕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자, 이건 딱 봐도 느낌 오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아야 되니까 계속이란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절과 주야, 됐죠? 그걸 가린다 라는 건 부정일 거야. A일 거야. A. 그치? 근데 그걸 가리지 않는 건 뭐가 되겠어? 그렇지. B. 여기서 B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다? 폭포의 속성에 해당하는 거지.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처럼이니까 직유되죠? 그지?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어. 그럼 쉬면 돼, 안 돼? 그래서 쉴 사이는 그럼 A. 쉴 사이 없이가 B. 근데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게 바로 무슨 정신이야? 그래서 고매한 정신처럼. 그럼 고매한 정신이 바로 글쓴이가 추구하는 건데, 잠깐만. 시가 뭐 이러지? 선생님, 폭포잖아, 폭포. 그지? 폭포가 뭐처럼? 고매한 정신처럼. 이게 그냥 관념적인 내용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건 뭐야? 지금 폭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모습인데, 그지? 뒤에 나와 있는 이 관념이라는 거, 고매한 정신처럼이면 이게 지금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그렇지, 보조관념이지. 됐지?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요렇게 구체화시켰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매한 정신은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폭포라는 이 대상이 뭐와 같다? 고매한 정신과 같다. 그것처럼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돼. 보조관념이 구체적인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돼, 안 돼? 그렇지. 여기서는 보조관념이 추상적인 거네. 요런 거 잘 보셔야 돼. 됐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참 떨어진다 그럼 다 무조건 반복이 될 거고요. 됐죠? 반복이 되겠지. 무서운 기색도 또 없이 떨어져.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점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됐지? 그러니까 이때 떨어진다가 반복이 되면서 됐죠? 떨어진다가 반복이 되면서 점층이 되겠지. 이렇게. 폭포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자, 이때 밤 앞에 거는 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지. 밤의 이미지. 또 여기 있는 부정을 또 위에 거 A, B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지? 여기서는 지금 뭘 나타낸 거니까? 밤을 나타낸 거니까. 그러면 밤을 나타냈다라는 이 밤이라는 시간 또는 공간, 시간과 공간 우리는 배경이라고 불러요. 배경.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뭐를 만들어? 공간이나 시간들은 특정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 밤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밤은 뭘 나타낸다고? 그렇지. 근데 그게 1번이야. 부정적 현실. 우리는 부정적 현실이 되면 내가 만약에 지식인이다 라고 한다면 부정적 현실 속에서는 지식인이 자신이 어떤 위치를 확인하겠죠. 쉽게 말하면 부정적 현실이 아닐 때는 지식인이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부정적 현실이 나타난다면 이 지식인들은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현실이라는 것 자체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뭐다? 그렇지. 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밤은, 부정적 현실인 밤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뭐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지. 너희는 평소에 성찰 잘 안 해. 그러다가 언제 성찰해? 5월 달에 성찰 많이 하죠. 가정의 달인데 시험은 못 보고. 그지? 가정의 분란을 이렇게 되고. 됐나요? 그러고 이제 언제? 7월. 그지? 가뜩이나 쉬는 날 없어도 짜증나 죽겠는데 시험까지 못 봐가지고. 됐나요? 여름 휴가를 망치게 생겼어. 이해갔지? 요럴 때 시험 보고 나면 너희들 뭐해? 그렇지. 부정적 상황이지. 성적표 나왔을 때. 그지? 그때 바로 이제 성찰하게 되는 거지. 난 지금 여태까지 뭐 했나? 공부는 잘했나? 이렇게. 그지? 됐습니까? 자,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자, 폭포가 무슨 소리를 낸다고요? 고든 소리. 요 곧다라는 이미지. 곧다. 요런 것들은 시에서 기존 우리가 관습적으로 봤을 때 매와 같은 거랑 연결되면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고든 지조와 그러지 절개 얘기 많이 하지. 여기서는 곧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정신적인 고등, 고매한 정신. 이해갔지? 요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어떻게 돼 있어? 고든 절벽. 됐지? 그 도전별 무선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서 바로 그돈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거야.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이게 저항 의지인 거지. 그지? 올바름. 그걸 나타내는 거야. 올바름.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올바름. 돼?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어떤 올바름을 지닐 것이냐? 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항상 하늘을 기준으로 시를 썼던 분이 누구셔? 그렇지. 윤동진 뭐 서시 같은 거. 됐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하지.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에 또는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놓고 삼아를 한 거지. 그리고 시를 썼던 거.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그럼 이렇게 고든 소리를 부른다. 뭐야 이거? 그렇지. 한강걸침으로 볼 수 있죠. 이 곧다에 바로 집중하게 만든 거지. 고든 소리는 소리인데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됐습니까? 고든에 집중하게 만든 거야. 자, 그러면 고든 소리는 소리인데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폭포는 선구자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선구자. 먼저 구한 거야. 삶의 진리라든지 해야 될 것들을. 됐지? 그래서 이성부의 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성부의 벼. 누룩 이렇게 벼나 누룩. 거기에 보면 선구자적인 면모가 등장을 해요. 알겠지? 나중에 시 찾는 문제 나오면 이거 골라야지. 널 여러분들 보기 선택지까지 포함하면 요번에 외부집을 엄청 많이 나왔잖아. 그지? 그 선택지까지 포함하면 거의 20개 가까이 되지 않아? 왜냐면 첫 번째 5문제가 소설이었고 뒤에 시조 5개만 나와도 벌써 몇 개야? 벌써 10개. 이해 갔니? 그렇게 따지면 벌써 10개가 넘잖아. 이해 갔니?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이번에 묶여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참여시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 알겠지? 예, 참여시가. 그래서 참여시와 관련되어 있는 시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런 이성부의 누룩 같은 거, 그지? 예, 벼 같은 거. 그래서 참여적인 시에서 이 선구자적인 면모,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의 저항시 있죠, 저항시. 그지? 요런 게 좀 묶여 나올 수도 있는데 저항시에서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 김영랑의 독을 차고 같은. 김영랑의 독을 차고. 그럼 여기 있는 독, 그 독사의 독입니다. 독사의 독. 이해가 아니 독사의 독인데, 독사의 독인데 이게 독사의 독이 나왔다. 그럼 이게 긍정 같아, 부정 같아? 부정 같죠. 이걸 지웠구나. 부정 같지, 그지? 근데 얘는 긍정이야. 본문에 아마 줄 겁니다. 일이 승냥이가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려. 나야, 그지? 내 마음을 노린다고. 뭘 노린다고? 나의 마음이 있어. 여기 이리와 승냥이가. 그래서 얘네들이 내 마음을 노리기 때문에 나는 뭘 차고 가겠다? 그리고 독을 차고 가겠다. 됐지? 그래서 이 독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대결 의지가 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시들이 나오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지. 그지? 독이 딱 보면 독 긍정 같은 게 아니라 부정 같잖아. 이해 갔지? 그거 나타내는 거지. 됐죠? 그 독,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독이야. 이렇게 독. 이해 갔죠? 그 독.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번개와 같이, 이것도 직유네? 됐죠? 직유. 떨어지는 물방울, 요것도 이제 하강적인 거.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취하다. 취하다. 요 취하다. 그 다음에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는다. 나타와 안정. 그러면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는 것과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것.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대상들이 부정인 거지. 됐죠?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요거 무슨 법? 역설법. 됐나요? 네가 한자를 많이 모르는구나. 그지? 영어로 나와야 돼? 아까 독을 이렇게 뒤집어 써봤는데 아무도 안 웃길래 그냥 넘어갔는데. 포이즌으로. 독이 이렇게 쓰는 거고 원래는 뒤집어 썼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이 새끼들 뭐지?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아유 혹시나 아나 했는데 거기에 독이라고 써줄 거야. 근데 그 독이라고 써줘도 애들이 잘 몰라. 그 독을 그 뭐지? 독자고 그걸 그 이렇게 생긴 독 있죠. 야, 이걸로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한자를 써주는데도 이렇게 틀리더라고. 저까지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포이즈밖에 안 넣어서. 요거 저번에 얘기했던 요것도 그지? 요게 지금 푸를 청인지 맑을 청인지도 아직도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고, 그지?
말글청이 되려면 이렇게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냥 물로 깨끗이 씻는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나요? 이제 그런 거. 됐지? 그런 것들 좀 알고 나중에 우리가 가사할 때 한자를 자꾸 내가 얘기를 해주거든. 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김영락이 독을 차고는 독이라는 한자를 줄 거야. 아 근데 저도 모르니까. 그지? 왜 외로울 꽃자도 모르잖아, 늘. 외로울 꽃자. 외로울 꽃자도 모르니까 한자 옆에 써줘도 자꾸 모르고. 그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좀 신경 좀 써. 알아니까 만약에 한자를 내가 모르더라도 이게 한자를 못 쓰더라도 한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떤 뜻이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해 갔지?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한자까지 딸 필요는 없지. 한자를 볼 일이 없지. 근데 나중에 보면 한자를 좀 눈에 익숙하게 해놓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게 좀 편하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그 한자를 원리까지 다 배웠다고 해야 될까? 그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좀 있으면 배울 건데 몸신자 아니야, 그지? 이렇게 활궁자. 활궁자나. 그렇지. 지금 사람이 활을 차고 뭐하러 가겠어? 이거 지게. 그래 싸우러 가는 거나 뭐 사냥하러 가겠지. 이게 바로 좀 내가 몸소 뭔가를 하겠다. 몸소궁자가 돼요.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생긴 글자 알았지? 구멍이 나는 거잖아. 그걸 요거 밑에다 붙이면 내가 뭔가 몸소 하려고 하더라도 지붕에 계속 구멍이 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가난할 궁자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한자가 좀 되면 편하긴 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하여튼간 애들 이 한자를 너무 싫어해서 걱정이긴 해요. 그지? 어쨌든 그 독자 잘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시만 외워도 돼. 시만. 됐지? 자, 어쨌든 역설법 요거 나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우리 예문집 요것도 해야지. 이해갔지? 예문집도 좀 해서 역설법하고 뭐랑 구별해야 돼? 반어법. 그렇지. 반어법이랑 꼭 구별해주고 역설하고 또 구별해야 될 게 뭐야?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역설했다. 이거 역설했다는 힘주어 말하다. 이해갔지?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역설법이다. 이게 달라.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어렵진 않죠? 그지? 밑에 한번 이해와 감상 읽고 그 다음 왼쪽 특징 한번 볼게. 특징 먼저 한번 보자. 특징 한번 보시면 우선은 시인의 지적 인식과 정신을 그죠? 어디에다? 자연물에 효과적으로 투영했다. 동일한 문장의 확장, 반복을 통해 점층. 김수영의 눈도 이렇게 돼 있죠. 김수영의 눈. 김수영 눈.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억나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일한 문장의 확장 반복. 점층이 되는 거지. 감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 감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읽어봅시다. 이하 감상. 이 시는 폭포는 떨어진다는 문장의 확장 반복되는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읽은 그대로의 점층적 구조. 이와 같은 구조는 폭포의 역동적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힘 있는 리듬을 만들어내고요. 폭포라는 자연물을 통해 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자, 1연에서는 폭포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사실적 묘사, 2연에서는 1연에 제시하는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의 시적 하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 부여, 규정할 수 없다, 고미한 정신이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3, 4연에서는 떨어지는 폭포의 소리에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화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밤을 뚫고 떨어지며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는 고든 소리는 곧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양심의 소리인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고든 소리를 불러일으키는 자기 희생적 선구자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 5연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유로움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맺고 있다.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모순된 표현은 역설이죠.
폭포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 곧 소시민적 삶의 게으름과 안정을 과감히 거부하고 절대적 자유를 지향하는 신의 치열한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됐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뭐 나왔어? 소시민적 삶의 게으름과 안정.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뭐 나온다고요?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이런 것들. 여기도 이제 교목 있지. 그래서 세 번째 줄 잠깐 한번 보시면 폭포와 교목이란 자연물이 투영돼 있다. 무엇이? 작가의 정신과 의지가 폭포와 교목이란 자연물이 투영되어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됐니? 교목은 강인한 의지적인 남성의 우주로 되어 있죠.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 폭포의 속성과 상징적음이 아까 비유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다시 뭐라고 나왔지? 상징이라고 나왔죠. 문제 풀 때 잘 보셔야 돼요. 폭포 자체를 우리는 그냥 상징으로 잡아주셔요. 폭포는 뭘로 잡는다? 상징으로 잡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여기 있는 폭포의 모습에 뭐 했다? 비유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따로 기억해 주시는 거야. 됐니? 아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번에 김수영의 시 폭포 요거 있잖아. 그지?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눈이라는 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눈. 지족고에서. 눈이라는 게 학교에 선생님이 이거 뭐냐? 나는 이제 상징이라고 설명하고요. 학교에서는 비유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지. 됐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치셨죠. 비유가 아니라 상징으로 가자. 됐나요? 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다? 그렇지. 이렇게 나온 거지. 인간의 삶의 모습을 눈이라는 대상에 뭐 했다?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요 비유적이라는 것은 이 눈에 빗대서 우회적으로 돌려 표현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상징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건 맞는 말 아니죠? 맞는 거지 이거. 맞는 표현이지. 맞는 표현, 이것도 맞는 표현. 됐니? 그리고 이번에 중학교에서 또 이 문제가 나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갖다 놓고 5번 선택지가 이 시에는 비유와 상징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꽃에. 근데 꽃에는 이렇게 잡아라. 됐죠? 그리고 정답이 5번이었지. 이해 갔죠? 시에서는 본문에 비유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상징. 됐나요? 꽃에는 상징이 있다. 김춘수의 꽃입니다. 됐지? 이런 식이니까 시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을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다면 비유로 가시고요. 됐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상징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시들은 맞는 것 같아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자연물을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들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런 거 똑같지? 매화 관습적 상징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매화에 빗대서 표현했다. 그러면 맞겠지. 이해갔지? 이런 표현이니까 이런 것도 내신에서 현혹되지 말고, 됐지? 틀리지 말고, 됐지? 꼭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소시민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폭포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바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내용이 다른 거야. 우리가 표현이 다른 건데, 여기 이제 그 아까 소시민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폭포가 있다는 얘기지. 글쓴이가 쓰고 싶은 건 뭐냐면, 야, 이 바보야,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할 거였다면 여기는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 비판하는 시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이런 시들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폭포는 여기까지 합시다.